여러분의 나라 날씨는 어떤가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계절이 3개월 정도마다 바뀌어서 참 풍경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봄에는 벚꽃길을 걷는 걸 좋아해요. 여의도나 진해라는 도시에서 구남제라는 큰 축제를 매해마다 하기도 해요. 벚꽃이 필 무렵이면 꽃송이가 라는 노래는 항상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여름은 무더워요.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장마가 와요. 비가 몇 주간 쉬지 않고 계속 내리는 건데요. 장마철에 우산과 장화는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것 같아요. 여름 장마가 끝나면 7월 말에는 피서철이 와요. 피서는 무더위를 피해서 동해나 부산과 같은 남해로 대부분의 사람이 휴가를 가는 건데요. 멋있는 수영복과 선글라스는 필수겠죠? 여름이 가고 나면 낙엽길을 걸을 수 있는 가을이 와요. 가을에는 높고 낮은 산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죠. 몇몇 사람들은 설악산과 같이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해요. 제주도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을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점 추워져서 겨울이 와요. 겨울의 묘미는 바로 아름다운 눈이겠죠? 한국은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눈이 많이 쌓이면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요. 추워져서 꽁꽁 언 얼음 위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죠. 시청 광장의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계절마다 어떻게 보내나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특이한 것들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귀여운 열쇠고리를 선물로 사다 주면 왜 이런 유용하지 않은 걸 사다 줄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하우스이건 아파트이건 거의 모든 집 때문에 도어락이라고 하는 자동 번호키가 있거든요.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몇 자리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인 거죠. 절대로 비밀번호를 깜빡해서는 안 된다는 최대 단점이 있지만요. 하지만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열쇠고리는 당연히 필요한 물건이더라고요. 하우스나 아파트 모두 열쇠가 필요하니까요. 열쇠고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또 서울과 같은 번화한 도시가 아닌 이상 슈퍼마켓에 갈 때도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 열쇠를 표시할 열쇠고리도 필요하고요.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남대문 시장에서 한국 전통 문양의 열쇠고리를 하나 사서 친구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자주 하나요? 어린 시절에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정하기 힘들 때 특히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었어요. 친구들과 누가 마지막 과자를 먹을 것인가를 정할 때 또는 체육 시간에 이어달리기를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리는 선수가 될지 정할 때도 했었고요. 흥미롭게도 오늘 마시는 커피 값은 누가 계산할까를 정할 때에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가위바위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rock, paper, scissors 라고 하더라고요. 순서가 좀 다르죠. 신기하지 않아요? 영어로 하는 걸 한국어로 바꾸면 바위보 가위가 되겠네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 사람, 한국에서 바위보 가위라고 하면 에? 그건 뭐야? 라고 하면서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결정하기 힘든 무언가를 정할 때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게임을 하나요? 식당에 가면 보통 어떤 물을 주나요? 보통 외국에서 식당에 가면 유리병에 든 물과 컵을 주더라고요. 처음엔 모르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 맛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손님에게 주는 거라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한국의 식당에서는 물을 달라고 하면 정수된 물을 가져다 줘요. 아마 한국에서 수돗물을 가져다 주면 발끈하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을 듯해요. 사실 수돗물 마셔도 된다고 하고 또 한국도 아리수라고 하는 한강의 물은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집집마다 거의 다 정수기가 있고 정수된 물을 마셔요.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 세대의 경우와 같이 티를 끓여서 마십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또는 옥수수차를 주로 끓여서 마시는데요. 서양권 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차를 큰 주전자 한가득, 보통 4리터 정도 되는 큰 주전자만큼 끓여요. 다 끓은 차는 뜨겁게 몇 잔을 마시기도 하고 나머지는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원할 때마다 꺼내서 마셔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주셨는데 늘 결명자 차를 따로 사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물이나 차를 마시나요? 오늘은 한국의 반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식당에 가면 주로 어떤 음식을 주문하나요? 한국의 식당에서 한식을 주문하면 반찬이 여러 가지가 함께 나와요.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한국의 그 유명한 김치는 항상 포함이 되죠. 보통은 갖은 양념을 넣고 만든 나물 반찬이나 볶음 반찬 등이 나오죠. 한국의 메뉴 중에 칠첩반상이라는 메뉴도 있죠. 쌀밥과 함께 갖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것이 한국의 문화인데요. 버거를 주문하고 칩스를 따로 주문하거나 볶음밥이나 스파게티처럼 단일 메뉴를 주문하면 메뉴 한 가지로 충분한 다른 나라와의 음식 문화와는 조금 다르죠? 따끈한 쌀밥에 신선한 나물 반찬을 곁들여 먹고 뜨끈한 된장국까지 먹는다면 정말 환상적인 한 끼가 될 것 같은데요.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고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반찬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한국의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젓가락을 사용해요. 한국의 유명한 라면을 먹을 때 포크를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파스타를 먹을 때 포크를 사용해서 먹는 모습을 쉽게 떠올리듯이 각 나라마다의 문화가 있죠. 모두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을 따라하다 보니 아마도 그렇게 문화가 된 거겠죠. 한국에서는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도 있긴 해요.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교정기도 판답니다. 반찬을 먹거나 면 요리를 먹을 땐 젓가락을 사용하고 국을 먹을 땐 숟가락을 사용하고요. 포크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곤 잘 사용하지 않아요. 서양의 나라에 가면 식탁에서 나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한 덩어리를 나이프로 잘게 썰어서 먹잖아요. 한국 음식 특성상 식탁에서 나이프를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고기 메뉴를 주문해도 거의 다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나오거든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크기로요. 코리안 불고기, 삼겹살 모두 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잖아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특이한 커틀러리가 있나요?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게 믿어지나요? 믿기 힘들다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100% 알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꼭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서울의 강남에서 아주 바쁜 카페에 들어갔는데 한두 자리만 남아있는데 아직 주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 테이블에 자신의 지갑이나 가방, 때로는 핸드폰을 두고 주문을 하러 가요. 주문을 하러 간 사이에 남아있는 자리가 없어질까봐 자리를 맡아두고 가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나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요. CCTV가 있건 없건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좌석 위에는 대부분 선반이 있는데요. 선반에 가방을 척 하고 올려놔요. 가방이 무거울 경우엔 더더욱요. 그리고 핸드폰을 하거나 드물게 책을 읽는 경우도 있죠. 아마도 나의 물건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강렬한 믿음이 있는 거겠죠.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 조금 믿음이 가나요?